네, 반갑습니다. 저희 혼란을 드리려고 안경 안 쓰고 왔어요. 네, 그냥 저는 또 제가 또 다시 등장을 했으니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서유기! 네, 이게 퀴즈는 아니었습니다. 서유기의 한 장면이죠. 서유기 다 아시죠? 누구 주인공 아세요? 누군가요? 삼장법사, 손오공, 전팔계, 사오정. 그죠? 퀴즈는 이겁니다. 제가 서유기를 다 읽어봤어요. 진짜 완역된 서유기를 읽어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서유기 이야기 자체가 어쨌든 이 삼장법사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불경을 구하러 서역으로 가서 불경을 구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책을 읽어봤더니 이들이 그 불경을 가지러 갔다가 온 거리가 총 10만 8천 리라고 해요. 물론 그 옛날 중국 책이 뻥이 심하니까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퀴즈는 이거예요. 10만 8천 리를 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몇 년? 그리고 그냥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겪는 고난들이 뭐 이런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들이에요. 왜냐면 이 삼장법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요괴들의 입장에서는 저 스님의 고기를 먹으면, 저 스님을 잡아먹으면 우리가 뭐 불로 불사의 몸이 된다 뭐 이런 거라서 시시때때로 이 요괴들이 이 스님을 노려요. 그래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들을 겪어요. 그 고난이 총 몇 번일까? 라는 게 퀴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이 그룹에서 잠깐 의논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포스트잇을 드릴 테니까 위에서 아래로 순서를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돼요. 뭐 재미도 있지만 사실 이걸 퀴즈를 드린 이유는 이런 거죠. 저희 아주 여러분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었고 거의 성은 만나신 분들이거나 뭐 아주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긴 한데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또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잠깐 맞댔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였어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셨을 것이고, 이럴 때는 뭐 사람이 시속 걸어가면 4km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갈 수 있지만 스님은 못 타 뭐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기 시작하셨을 거고, 또 동시에 상대방의 얘기도 잘 들어주셨어야 했을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 이러이러하니까 고난이 한 번에 뭐 이럴 거야 라는 걸 잘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오픈하는 것, 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것, 동시에 뭐 예를 들면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확보를 해야 이 문제를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을 좀 잡으셨겠죠.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모으려면 몇 가지 우리가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방법들,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사실 또 러닝 커뮤니티라는 것도 잘 운영하려면 저희도 경험적으로 공부해보니까 몇 가지 규칙들 혹은 몇 가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그 내용들에 대한 이런 게 좀 준비가 되면 좋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게 좀 지원이 돼야 되고, 마무리할 때는 또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 이게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 또 실제로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얻었던 경험적인 내용, 또 저희와 같이 이 커뮤니티 진행했었던 고객사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러닝 커뮤니티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일단 인풋 요인들, 진행되는 과정 속에 관리되어야 하는 요소들, 그리고 커뮤니티가 잘 완료됐을 때 정리해야 하는 요소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풋 요인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뭐 많이 강조가 됐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 좀 배워봐야겠다, 같이 사람들하고 협력적으로 먼저 해봐야겠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렇지 않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내가 뭔가 빨리 얻어가야겠다라든지, 내지는 수동적인 태도로 학습하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커뮤니티의 형태로 뭔가 자생하는 학습 모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 형태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해도 약간 수동적인 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강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좋은 말씀 해주세요. 제가 잘 배워가겠습니다. 혹은 뭐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잘 알려주시면 저는 일단 잘 배워가겠습니다. 나는 약간 그냥 가르쳐주는 거 배울래 이런 태도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조직의 동기라는 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게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뭔가 건강한 학습 문화를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뭔가 열심히 배우고 그런 걸 잘 지원해줘야겠어 라는 동기면 좋은데, 대체로는 뭐 이걸 해서 뭔가 뭐 외국의 무슨 회사는 이런 걸 했더니 뭐 성과가 얼마나 올랐다던가 뭐 이런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막 반영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우리 회사도 이런 거 운영해요, 우리도 이런 거 하는 뭐 멋진 조직 문화 가진 기업이야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 태도로 이 러닝 커뮤니티를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잘 참여할 수 있는 학습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느냐? 혹은 회사가 우리 사실 이 밑에 거에 좀 많이 해당하는데 위에 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사실 뭐 이러면 됩니다라고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답은 없지만, 뭐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이거 얼른 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거나, 우리 회사의 문화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같이 잘 배우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려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회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자발적으로 잘 배우고 학습한다라고 믿어줘야 되는 거죠. 가장 큰 당연은 잘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 이런 거 해줘봐야 열심히 안 할 거야. 혹은 이런 거 잘 할 수 있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잘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드린 매뉴얼 뒤쪽에 보면 부록 1번이 체크리스트예요. 우리 회사가 혹은 우리 조직이 러닝 커뮤니티를 도입해도 될 만큼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잘 성숙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yes, no를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경영진이나 상사들의 마인드는 어떤지, 우리 뭐 물리적으로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지, 교육 담당자인 내가 여기 인풋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이제 한번 점검해보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yes, no 체크하시다가 우리한테 노가 너무 많다면 섣불리 러닝 커뮤니티를 도입하시기보다는 그 노에 해당되는 것들을 잘 준비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좀 더 들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러닝 커뮤니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관리되어야 할 요소인데, 당연히 회사에서 잘 지원을 해야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 단계에서 조직의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경험적으로 저희 고객사들 커뮤니티 실행하시는 회사들 살펴보면 시작할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끝날 때 관심이 있으세요. 몇 개가 나간다, 몇 명이 참여했나, 뭐 잘했나, 뭐 발표는 누가 하나, 끝날 때 관심이 있으신데 중간에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커뮤니티에 있으신 분들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내야 되고 발표할 때 되면 또 부랴부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짜증을 내시는 거죠. 왜 이런 걸 하라 그래서 우리 바쁜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조직의 지원이 이렇게 끊기지 않도록 잘 미리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영진 분들이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 관심 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지원해주겠다라는 걸 입장 표명하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작할 때부터 어느 타이밍에 뭐 CEO가 혹은 어느 타이밍에 임원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표명을 할 것인지 미리 설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사분들이 또 잘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상사의 문제는 커뮤니티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과 걸림돌로 항상 또 지적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아마 뒤에도 잘 나올 텐데, 상사분들이 계속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굉장히 즐거운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지해주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도 본인의 권한 안에서는 해결해줄 수 있도록 상사분이 잘 지원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HR 부서에서는 이 경영진과 상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지원하도록, 그래서 그 지원을 끌어내는 역할, 그리고 커뮤니티 실제로 진행될 때
필요한 자원들, 뭐 약간의 비용이 됐든 장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요소이든 간에 그런 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티 안에서는 사람들이 아 여기 참여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구나,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혹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학습하고 있구나, 뭔가 내가 스스로 열심히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계속 유지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걸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그 학습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리더는 굉장히 좀 헌신적으로 이 멤버들을 챙기면서 이 모임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이 모임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프로세스로 굉장히 창의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이 커뮤니티를 운영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어떠신가요? 커뮤니티 같은 걸 참여하셨을 때 아 내가 뭔가 잘 배우고 있다, 재밌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단지 친목을 위해서만 모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친목을 위해서 모일 거면 동호회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말고 러닝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는 뭔가 본인이 얻어가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이 리더분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또 결과 같은 경우에도 러닝 커뮤니티가 잘 끝났을 때 아웃풋 요인이 잘 관리가 돼야 하는 이유는 이게 잘 관리가 돼야 사람들이 이게 의미 있는 경험이구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다음 커뮤니티를 개설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혹은 이 러닝 커뮤니티가 지금 우리가 1차 시즌 1은 끝났지만 이게 재밌으니 우리 같이 모여서 다음에 다른 걸 또 해봐, 이런 식으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러닝 커뮤니티에 훨씬 더 몰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 요소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이 단지 어떤 정량적인 횟수, 혹은 그걸 통해서 나온 보고서, 이렇게 정량적인 자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학습하고 있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실 또 눈에도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뭔가 이 사람 내부에서는 뭐가 부글부글 뭔가 일어나고 있긴 해도 그게 타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묵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인정하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전문성이 강화됐고 이거 한번 하고 나니까 다음에 다른 모임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저희가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모임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 재밌어, 난 열심히 참여해서 보람 있었어 라고 느끼는데, 문제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금방 사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랬었나 뭐 이런 기분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본인이 했던 경험을 가급적이면 뭔가 기록 형태나 본인이 나중에 봐서 기록을 떠올릴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때 좋았어 하고 잊어버리면 나중에 딴소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좋았던 경험을 뭐 본인의 에세이 형태라든지 아니면 소감문 형태라든지 이렇게 좀 잘 적어보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학습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도 되고, 회사에서도 그걸 잘 확보를 하면 또 다음에 러닝 커뮤니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웃풋으로서의 결과의 경험, 기분, 뭐 그때의 감동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커뮤니티 하다 보면 이런 기분인 거죠. 우리가 그래도 뭐 6개월은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같은 주제로 같이 공부하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 서로 굉장히 친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친해지고 하다 보니 아 사람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근데 서로 언성 높이지 않으면서 그 충돌된 의견을 잘 통합하는 방법, 혹은 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조직 안에 이런 학습 커뮤니티가, 러닝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훨씬 더 의사소통을 잘 하게 되고 훨씬 더 어떤 문제 해결을 잘 하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잘 관리가 돼야 일단은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러닝 커뮤니티가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잠깐 쉬어야 하는 타임인 것 같아요. 그죠?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커피도 있으니까 드시면서 좀 편안히 쉬시죠.